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자가격리도 곧 끝나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셔서 자가격리를 하실 분들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입국 전에 어플을 깔면요. 입국 심사 때 굉장히 시간 절약이 돼요. 오사카의 경우에는요. 수화물 처리하는 곳에 설명서하고 QR코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QR코드가 한국어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화물 처리하시고 비행기 타시기 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설치를 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체온을 측정하고 나서 다음 단계가 자가격리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가격리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온도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데 이때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정체가 되어 있으세요. 그 경우에 미리 설치를 하고 입력을 해두신 분들은 그냥 문제없이 바로 패스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몰리기 전에 빨리 입국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미리 설치를 하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입국장에서는요, 과정이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많은데 이 단계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저는 헤맬까 봐 걱정을 했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국 전에는요. 어플에 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아이디에다가 코로나를 임시로 작성을 해서 사전 입력을 해요. 근데 입국 심사 완료 후에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분의 아이디를 안내를 받으세요. 담당 공무원분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려면요. 어플을 삭제를 하고 재설치를 해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삭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기존 기록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삭제 후에 다시 깔아도 문제가 없고요. 담당 공무원분의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시고 연동이 안 돼 있으면요. 담당 공무원분한테 알람이 계속 간대요. 연동이 되지 않았다고 알람이 계속 간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안내 받자마자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어플에서 자가진단은 하루에 2번,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시간대 관계없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하루에 총 9번을 입력을 하게 되세요. 그냥 편하실 때 어플 켜서 자가진단 정보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요. 알림으로 자가진단 해야 한다고 알람이 와요. 그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놓치지만 않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어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저는 자가진단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빨간색에서 자가진단을 완료를 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는 마지막 자가진단을 언제 했는지 날짜와 시간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체온 입력을 하시고 발열감이 있는지, 예 아니요, 기침을 하는지, 목 아픈 증상이 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담당 공무원분께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자가진단 목록 중에 체온 입력이 있잖아요. 입국 시에는 이제 공항에서 측정해주시는 체온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가격리 장소에서는 체온계가 지금 저희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전달해주는 격리지원 물품에는요. 체온계, 소독제, 격리 기간이 적힌 격리 통지서 등이 있는데요. 이 격리 지원 물품을 저 같은 경우에는 3일차에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체온계가 없어서 체온을 입력을 못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3월 달에 이미 자가격리 기간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체온계를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서 이걸로 입력을 했고요. 가능하시다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체온계는 이렇게 생긴 체온계예요. 입국하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갖고 오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보건소 격리 지원 물품은요. 보건소 담당 공무원분이 직접 자가격리 장소로 오셔서 현관문 앞에 두고 가시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자가격리 장소로 도착하시기 전에 공항에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경우는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입국하시고 나서는요,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항에서 보건소를 들렸다가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근데 이 경우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서 기본적인 상태나 정보들을 확인을 받으세요. 공항에서 보건소로 들리시는 경우에는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세요. 그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통화로 사전에 얘기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날 뿐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예약해서 갔을 때 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도 계셨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어떤 게 더 편하실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무료 방역택시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 방역택시를 신청을 해서 자가격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했지만 방역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항에서 보건소를 들렸다가 자가격리 장소로 가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타러 내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들고 갔어요. 소독용 알코올인데 이걸 들고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감염자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를 타러 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다 뿌렸고요. 버튼도 혹시 몰라서 다 뿌리고 제 이동하는 공간은 다 뿌리면서 택시를 타러 갔고요. 검사 완료 후에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로 뿌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도 뿌리고 제분도 뿌리고 복도도 뿌리고 이러면서 이동을 했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준비해서 뿌리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